한 번 정도 임상은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임상은 뭡니까? 임상은 확률입니다. 확률은 임상 이상에서는 30%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를 할 수가 있죠. 좋은 기업은 다시 도전할 힘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력과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오가 하반기에도 주도주가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올해는 바이오가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8월까지 바이오의 성과는 뛰어났습니다.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코스피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리 다 이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특히나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것도 일부 종목들에 좀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어느 정도 주도주들을 보면 주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앞으로 더 주가가 더 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좀 팔고 가야 되나? 지금 진입하는 거는 좀 너무 늦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도주들을 보면은 상승폭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 제약 지수가 상당히 아웃퍼폼을 많이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여한 종목들을 보면 단연 알테오젠이 성과가 두드러집니다. 알테오젠의 YTD 연초 대비 성과를 보면 209%, 그 다음에 퓨처캠이 114%, HLB가 78%, 유한양행이 74%, 삼천당 제약이 73%, 그리고 휴젤이 66%, 클래시스가 44%, 리가캠이 34%, 삼성바이오로직스 27%, ABL 바이오가 1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주식들은 대부분 그렇게 재미를 보지 못하고 저조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10개 남짓되는 종목들이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과연 지금 들고 있는 주식을 계속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새로 진입해도 되는가? 아니면 팔고 할 것이냐? 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금리가 인하가 됩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는 경기 침체가 오느냐 마느냐 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릴 거냐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민을 하는 거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릴까.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빠른 속도로 내리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해서 약 2% 이상 금리는 계속해서 인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가장 걱정되는 건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가 침체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모든 주식이 하락하게 되죠. 금리가 인하되면 어떻게 될까? 다 주식은 경기가 침체되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도 떨어지면서 경기도 침체 우려감이 계속 커지고 주가도 계속 초반에는 떨어집니다. 그러다 확인을 하겠죠. 경기를 확인할 겁니다. 그런데 바이오는 어떤 특성을 보였을까요? 과거에 경기 침체 구간에서 과연 바이오 주식은 안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오텍은 꾸준하게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상승의 탄력이 붙습니다. 그러다 바이오가 안 좋은 시기는 그러면 언제냐? 바이오는 금리가 빠른 속도로 급등하고 그리고 일정 부분 수준 이상으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바이오 주식은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1%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바이오 주식은 15%에서 20% 정도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저점 대비해서 기준금리에서 한 4% 상승하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바이오텍 지수, 뭐 우리나라 주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70%에서 80% 이상 주가가
대부분 하락한 거죠. 자, 이제 얼마나 반등했을까요? 반등폭은 그다지 미국은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힘든 업체들 중심으로는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일부 주식들만 말씀드린 대로 좋습니다. 지수, 그러니까 주식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금리가 급등하지 않는 이상 바이오 주식은 빠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거의 2년 반, 거의 3년 가까이 바이오, 특히 나스닥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은 XLB의 ETF는 거의 횡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인하되는 환경에서 바이오 주식이 같이 떠밀려서 하락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일시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대단히 아주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바이오에 대한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꾸준히 내려가는 환경에서 바이오 주식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지속해서 2년 반 이상 옆으로 횡보하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리는 밑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텍은 옆으로 횡보입니다. 지수상으로 보면 옆으로 횡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갭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상승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로 가면서 바이오 주식은 항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학회도 있고,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또 이제 큰 학회가 있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11월, 12월은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올해 하반기는 더욱더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뒤에 조금 더 그러면 이런 대표주 주식들만 계속 수혜를 받는 거냐 이런 질문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은 조금 더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리가 하향되면서 그동안 횡보세를 보였던 바이오텍, XLB 같은 대형주는 지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고요. 그리고 XLB 같이 XBI 같은 바이오텍 중심의 회사들도 이 ETF들도 상승 흐름을 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을 예를 들어서 리가캠입니다. 리가캠 주식을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이 표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가캠 바이오는 기술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느 기업보다도 많이 했고 글로벌리 이렇게 기술 수출을 많이 한 기업을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숫자로 보면 대단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024년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미성숙한 그런 바이오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4년 임상 1상 단계 5개입니다. 임상 2상 1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앞길이 굉장히 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 그러면 이런 기업을 왜 지금 관심들도 많고 투자하고 그리고 연초 대비해서 또 30% 이상 상승을 했느냐? 그거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때문이고요. 기술력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기술력은 임상 결과와 또 빅파마가 기술 수출해 가는 그런 이력을 보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가캠은 어느 기업이 보더라도 ADC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 기업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할까요? 이 기업은 자금도 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또 마일스톤이 들어오면서 자금이 계속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임상 단계에 올라서는 물질들이 급격히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2026년부터는 임상 2상 단계로 올라오는 물질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키우는 물질들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2028년도까지 보시면은
임상 1상 9개, 임상 2상이 10개, 임상 3상 5개. 그리고 신약은 중국 쪽에서 2026년도에 한 개 나오면서 현금 흐름이 일정 부분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2029년부터는 신약이 한 개씩 꽂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장기적인 투자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주가가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식들을 장기적으로 보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죠. 그거는 이 기업의 기술력, 또 신뢰성, 기술 수출 내력, 그리고 임상 결과, 그리고 자금력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살펴보실 부분은 신뢰성이죠. 신뢰성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많은 욕을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조금씩 바뀌고는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몇 년 사이, 그리고 최근 1, 2년으로 넘어오면서 이 금리가 급등하게 되고 투자자의 신뢰를 잃는 순간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한두 개 투자자들에게 실수하지 않은 기업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아직 미숙하다. 그런 점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한두 번 정도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기업이 계속해서 실수하면서 그런 실수가 쌓이고 신뢰성을 잃어서 그 기업이 잘된 기업은 찾아보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리가켄 바이오는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신뢰성이라든가 기술 트렌드, ADC라는 트렌드, 이 ADC에 대한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기술을 수출한 이력, 그 다음에 임상 결과, 또 현금 보유력. 그래서 앞으로도 뭐 수년간은 자금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임상 결과를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기업일수록 부자들이 더 돈을 많이 버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수출을 많이 한 기업들이 오히려 기술 수출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기술 수출까지도 기다리면서 임상 단계의 또 진전, 그리고 신약 승인,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30년에 이 회사가 만약에 두세 개의 그 신약을 들고 있으면서 임상 단계만 거의 10개 가까이 되는 그런 회사가 되었을 때 회사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대단히 큽니다. 수십조 원의 그런 회사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빅 바이오텍이 2030년이 되면 여러 개 나올 것으로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라든가 에이프릴 바이오, 또 ABL 바이오, 이런 한올 바이오 파마, 이런 기업들이 기술력과 또 자금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또 신뢰성을 또 쌓았거나 아니면은 조금씩 더 쌓아가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격을 가진 회사들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 산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바이오 주식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갖춘,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들을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도 계속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어떤 임상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급락하는 부분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회복을 합니다. 왜 회복을 할까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바로 다시 임상을 통해서 회복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정도 임상은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임상은 뭡니까? 임상은 확률입니다. 확률은 임상 이상에서는 30%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확률에서 그 다음에 도전했을 때는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기업은 다시 도전할 힘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력과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달리티가 좋아야 되고, 또 다른 물질을 기술 수출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마일스톤을 받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들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고,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경우가 대단히 많고요. 해외에 있는 모든 기업들, 제가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모든 아주 우량한 기업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버텍스가 그랬고 또 다이치 상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기업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배우시고, 그 기업이 어떤 기업들인지 배우시고요. 그 기업들이 안 좋은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꾸준히 지금부터 4대 안 좋은 얘기가 나와서 오히려 빠질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런 기업들을 꾸준히 사 모아간다 그러면 향후 한 5년 정도를 보신다 그러면 대단히 좋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했을 때 그야말로 템버거라는 그런 과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금리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폭이 크냐 작으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금리의 방향성이 일단 꺾여 내려간다라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고, 미국 기준금리가 내년 12월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3% 정도 지금 페드와치에서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에서 2.5% 정도 금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바이오 지수는 상승할 여력이 있을까요? 1% 하락할 때마다 15%에서 20% 정도 상승할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수상으로도 앞으로 30%에서 40%는 충분히 내년 말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주도주만 뜨냐라는 거죠. 그런데 금리가 지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열기가 아랫목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지금 뭐 아파트라 다 윗목 아랫목이 없죠. 그러나 옛날에는 윗목 아랫목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가 아니라 옛날 그런 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뜨거운 곳과 얼어 죽는 곳이 지금 극명하다라는 거고요. 돈은 전혀 돌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아주 차가운 그런 기운이 일부 그런 많은 기업들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주도주 핵심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금리가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세컨 티어 종목들, 그러니까 글로벌리 기술력은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기술 수출이 시원하게 되지 않으면서 자금도 더 필요한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컨 티어 종목들을 잘 잡아서 내년부터는 운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금리가 2% 이상으로 하락하는 내년 말 정도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바이오텍이 분위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인 이 9월 중순은 바이오 투자하기에 아주 적합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